안녕하세요. 좋은 부모 교육 상상의 이윤출, 장준걸입니다. 요즘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마음도 덩달아 분주해지고 처리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육아도 여성 중심의 육아에서 남성도 함께하는 공동 육아로 중심이 옮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아빠들이 육아에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우리 아들도 회사에 열심히 갔다 와서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에서 공동육아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춘천에 한 5년 전에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초청으로 워크숍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셨는데 그렇게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힘을 함께 모아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워크숍에 많은 아빠들이 참석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육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넘치는 정보 속에서 어떻게 육아를 바르게 하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부천 지역에서 그 아빠와 함께하는 학교 야영 이거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아빠들 한 200여 분, 300여 분 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캠프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아버지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학교 순찰이라든지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뭐 체육 수업을 도와주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아버지들이 지금 참가하셨었고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산희초등학교도 학부모회에서 아버지회를 또 한번 구성해보고 싶다. 아빠들이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버님들 참여가 이제는 필수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공동육아의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 맞춰서 저희 긍정 훈육 소개하고 싶고요. 지난 방송 1회와 2회에 걸쳐서 아들러 철학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2회에서는 아이의 감정 표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쁜 부모님들의 육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노래 첫 번째 곡으로 육아에 수고하시는 부모님들께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를 띄워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서관에 가는 것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 1회에서 네팔에서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을 만나 네팔 도서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서관에 가보시라고 그때 권유하셨었는데요. 우리 이은출 선생님은 부모와 자녀가 도서관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상상만으로 정말 보기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물론 아이가 도서관에 갔는데 책을 안 읽고 막 뛰어다녀서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도서관을 가족과 함께 가는 건 좀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자연스럽게 이 바람직한 가족이 함께 가는 도서관 가는 것, 예, 이런 꿈을 꾸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가요? 반대로 도서관을 가족이 함께 못 간다면 뭔가 좀 육아를 잘못하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쓰고 계신데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자녀에게 책 읽기를 권장하고 도서관 활용을 권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함께 가고자 하는 부모님의 육아 중심은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사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도서관에서의 아이의 바람직한 행동을 위해서 그 중심을 아마 찾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육아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육아의 방향을 함께 좀 생각해보면 어떠실까요? 네, 육아의 중심이 현재에 초점을 두었다면 육아의 방향은 미래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육아의 방향은 육아의 목적을 성찰할 때 드러나고요. 그 방향에 의해서 육아의 중심이 잡히겠죠. 제가 그간 학부모 대상 연수를 진행하면서 육아의 목적을 찾기 위해 미래에는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부모님께 항상 드렸습니다. 장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에 계시니 초등학생 부모님들 대답은 어떨지 좀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네, 강의 나가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과 대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냥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좀 막연하게 좋은 직업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약간 그런 막연한 희망들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신 부모님들도 있으셨고요. 한번 제가 한 학교에서 진행했던 그 부모님들의 워크숍에서 나온 답을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학교 부모님들께서는 첫 번째로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면서 지내는 모습 보고 싶어 하셨고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 그리고 현명하게 생활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 또 책임감 있는 사람, 어디에서든 필요한 사람,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모습들을 답을 주셨고요. 또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비슷한 답이 나왔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버는 어른을 기대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주신 답에는 그런 답을 찾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부모님들의 경험해 보시니 대기업도 물론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의미 있게 스스로 자존감 느끼고 뭔가 좀 공동체에서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하는 모습, 이런 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립심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요. 스스로 의미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어른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긍정훈육의 바람도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와 다르지 않고요. 자, 이런 어른이 되기 위해서 긍정훈육에서는 5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5가지 기준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가정에서 소속감과 자존감을 느끼도록 한다.
둘째, 부모는 자녀에게 친절한 동시에 단호하며 서로 존중한다. 셋째, 처벌과 보상을 지향하고 장기적 효과를 갖는 양육 방식을 유지한다. 넷째,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다섯째, 유용하고 좋은 성품을 위한 사회적 기술 및 삶의 기술을 경험하게 한다. 네, 감사합니다. 5가지 기준들이 사실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육아에서 어떻게 이게 작용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선님께서는 지금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항목이 좀 제일 마음에 남으세요? 네, 저는 넷째,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이게 좀 기억에 남네요. 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을 할까요? 일단은 아이들이 많은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경험이 좀 적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또 거기서 발견하고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야 되는지 그런 것도 체험하며 이제 앞으로에 있을 자기의 삶에서 좀 그런 것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특히 제가 공감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사실 아이들은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체험하지요. 그래서 성공 못하면은 조금 위축이 되기도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자기 효능감은 실패가 있을 때 더 회복하면서 더 자존감으로 연결이 되지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4번째 기준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이 5가지 관점에서 도서관을 함께 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떻게 하면은 아이의 자존감을 길러줄 수 있을까? 거기에는 아이의 선택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 즉 어떤 도서관이 더 잘 되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더 잘 되어 있고 어떤 양서를 많이 소장하는가를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아이에게 어떤 도서관을 갈지 한번 고민해 보게 하고 또 어떤 책을 읽을지 한번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서관 가기 전에 충분히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에서부터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아는 경험을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아이가 어떤 책에 흥미를 느끼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할 만한 책들을 도서관을 가서는 어떻게 찾는지를 함께 경험해 보는 거죠. 아이의 선택권이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녀의 마음에 공감하고 선택하는 것이 긍정훈육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통해 가족이 함께 간다면 더더욱 도서관 가는 경험이 소중하게 느껴질 거고요. 특히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속감도 이때 자라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도서관이 있고 또 세상에 굉장히 많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저희 유튜브 교육상상 TV에 보면 그 핀란드의 다큐멘터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디 도서관이라고 핀란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선물한 그 도서관,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있는 부모들과 자녀들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엄마와 아빠가 자녀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도서관도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오산에는 독서 캠핑장을 갖춘 꿈들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가정이라면 자녀와 함께 이번 주말 독서 캠핑 어떨까요? 도서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그 부모님이 읽어주는 동화나 또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또 상상의 나라를 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 좋은 상상인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석의 화이트 듣고 오시겠습니다.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램프의 요정을 따라서 오즈의 성을 찾아 나서는 모험의 꿈을 타고 무지개를 건너 햇빛에 쌓인 마녀조차 얻지 못한 신비의 힘으로 마법에 묶인 사람들 자유롭게 Why don't you make your dreams come true? When you were younger and you thought all things were possible. Of course, when I was younger, I was naive. Now I'm older. Why do you feel that way? Whenever you do, make a wish for your dreams to come true. Please make my dreams come true. Yes, way to go! 알지 못하는 피터팬 앤디 두 팔을 하늘 높이 마음엔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 Oh, I need taste of enjoyment 저 구름 위로 동화의 나라 닫힌 성문을 열면 간절한 소망의 힘 그 하나로 다 이룰 수 있어 집게들이 은한 개수도 주문으로 숨쉬는 섬에도 아름다운 미래의 꿈별 젖지게 Have you ever heard a story about the black-hearted prince and the wicked Cinderella? No, I haven't. It is a story I can't even imagine or believe. Why can't you believe it could be true? Just maybe it's a story of you and I. Yes, now it's the truth. Yes, maybe you do. 알고 싶지 않은 건 모두 다저 넓은 하늘 높이 마음엔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 선생님들은 많은 교육적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많은 단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노력들을 우리 부모님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그런 노력들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고 또 다양한 상상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생님들의 교육 상상이 나올지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화성반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보통 날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웃고 성장하는 순간들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저 또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제대한 후에 처음으로 레크레이션 자격증, 1급 자격증을 따서 놀이와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과 더 재미있게 지내고자 했습니다. 그 후로 2015년쯤 되었나요? 유튜브가 해외에서 교육적으로 활발히 활용됨을 알고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많은 것을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를 접하고 미디어를 생산하는 활동이 즐거운 교직 생활을 담보할 것 같아 웹드라마 패러디부터 시작하여 학교 공감 드라마를 제작하였고 교육 컨텐츠 자료들을 배포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영상 공부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배움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 자체를 학생들에게도 전이하고자 했습니다. 그 후로 영상 미디어를 접목한 학급 경영과 수업 활동을 더욱 더 많이 했고요. 디지털 미디어를 배우기 위해 저는 개인적으로 3년간 시각 디자인, 영상 디자인 아카데미 4곳을 수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듀테크도 일찍 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는 특히 학생들과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익숙했던 이런 방식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한 달 만에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던 것이죠. 그 후로 메타버스, 생성형 AI로 이어지는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도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익스프레스, 파이어플라이, 캔바,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생성형 AI 서비스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날쌤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느끼는 공감 상황들을 밈이라는 형태로 재생산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디지털 미디어 교육 콘텐츠 교사 연구협회 몽당분필의 대표 이사장으로서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몽당분필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 협회는 유초 중 특수 선생님들이 계시며 관심사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영상 제작, 디지털 드로잉, 미술, 체육, 음악, 에듀테크, AI 맞춤형 교육, 교육 연극, 놀이 수업 등 관심사는 다양하지만 이를 콘텐츠로 생산하는 데 있어 기술적 역량이 필요함을 공감하기 때문에 협회의 구심점은 결국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의 교실을 넘어 다른 교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생님 한 명의 변화는 학생 20-30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학교 밖 학습 공동체 형태로 9년 동안 유지해온 단체입니다. 2024년 1월부로 디지털 미디어 교육 콘텐츠 교사연구협회 몽당분필은 공익기업으로 승인받아 현재 순항 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표 이사장으로서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협회 회원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꿈을 꾸고 실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진심을 담아 3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욱 넓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째, 자녀의 연령별로 차이를 두어 디지털 미디어를 관리해 주세요. 유아기 때는 디지털 미디어의 접근과 체험보다 기초 언어, 수학, 체육, 음악, 미술 활동 등 직관적인 교구와 체험을 많이 해주시고 디바이스의 소유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11세 전에는 기본적인 컴퓨터의 구성품을 알고 타자 연습 정도를 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는 안전, 책임, 보안, 정체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성을 키우고 11세 이후에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발표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였지만 기초 개념 지식과 소양을 쌓지 않은 아이에게 생성형 AI를 부모의 관리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본인이 직접 문장을 구성하고 생각해 볼 나이에 손쉽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은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를 탐색하고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세요. 가장 좋은 교육은 보호자의 솔선수범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여행 영상을 제작하거나 요리 과정을 촬영하여 편집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녀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것을 웹페이지로 만들어보는 활동도 역시 매우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녀의 학습 진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필요한 자원은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녀가 느끼는 작은 성취와 성장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힘든 순간에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저 또한 학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모님의 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겠지만 또 그곳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꾸며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진솔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1 남학생 튼튼이 엄마입니다. 제 아이는 6개월만 채우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3년 이상 병원을 밥 먹듯 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가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생사의 기로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이 아이에게 바랬던 단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아주 건강해져서 학교도 즐겁게 잘 다니고 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많이 아팠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육체적으로는 아주 많이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크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상담과 교육을 전공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많은 이론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적용되는 점들이 많아서 굉장히 보람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건강해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신체적으로 많이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자신만의 생각들이 뚜렷해지기 시작하고 엄마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요. 엄마가 하는 말보다 유튜브에서 들었던 말들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분을 내는 것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아이라 힘도 세지고 화를 낼 때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막 나타나는데 저도 같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이가 화를 내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니 제 안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이가 아플 때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이 유일하게 바란 점이었는데 아이가 건강해지니 저도 아이에 대한 욕심과 기대가 사실 늘어났었거든요.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바람직한 양육 태도니 좋은 양육 방법이니 훈육이니 이런 모든 이론적인 것들은 날아가고 저 역시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어서 저 스스로에게 당황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알게 됐죠. 내 아이를 감정을 빼고 이성적으로 혹은 제3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절대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요. 예전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곤 하였던 일관적인 훈육 태도도 확 끌어오르는 상황에서는 되지 않았고요. 당장 닥친 상황 앞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론을 현실에 매번 적용한다는 것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였어요. 게다가 내 뜻이나 내 시간에 아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아이에게 행동이나 말이 막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 한 것은 엄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처럼 잠든 아이를 보면서 그때서야 제가 했던 행동이나 말 때문에 후회하고 이불킥하기보다 화가 가라앉고 나면 아이가 자기 전에 아니면 하루가 끝나기 전에 아이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밥을 해주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제가 미안했던 점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화를 냈던 이유를 말해주면서 그때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화가 났는데 미안하다. 튼튼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도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함께 노력하자고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거, 실수도 하고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아들에게도 알려주면서 서로 사과하고 대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초 이상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담이나 교육적 이론 말고 제 비결은 사실 이것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10초 이상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 이게 매일 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이가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한 번씩 안아주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좋은 부모 교육상상 3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또는
부모로서의 하루라는 주제로 일기 형식의 사연을 보내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ph9527@naver.com입니다. ph9527@naver.com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세대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유행의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꽃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역경을 딛고 피어올렸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제거하는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적절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책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싫어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요. 저희는 가정에서의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출, 장준걸, 기술의 장수연, 연출의 장명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